안녕, 내 이름은 스바루야. 아니, 갑자기 일본인인 내가 왜 갑자기 나왔냐고? 지난 편에서 건프가 일본을 정복했었잖아? 건프가 일본을 정복한 이후에 나를 대한제국의 군사고문으로 임명해줘서, 건프가 나를 고문으로 임명해준 이유는 나에게 사망획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나에게는 죽으면 이전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나 스바루와 함께 대한제국으로 세계를 정복해보자. 스바루는 미친놈이었고 건프가 다시 대한제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스바루를 임명한 이유는 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새끼가 고졸백수라서 최저시급만 줘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일 합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더니 고려와 송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졌군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위해선 일본만 정복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중국의 동부해안도 점령해야만 합니다. 송나라를 정복할 병력을 얻기 위해 일본에서 강제징용을 실시할 수밖에 없겠군요. 1등 시민인 고려인을 중국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고려 제국과 식민지 일본인은 위대한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을 위해 중국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록 중국이 고려에 비해서 인구수에서 3배 정도 앞서 있긴 하지만 건프대왕의 과학기술 우선정책의 결과 현재 고려는 전열보병과 머스킷병이라는 신식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반면 아직 송나라는 미개하게 칼과 방패로만 무장하고 있으니 정말 괜히 쪽수만 많은 떼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막상 중국으로 쳐들어갈 생각을 하니 쫄리는 건 어쩔 수 없군요. 하긴 상대는 동아시아 문화의 발상지이자 한참 문화권의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저의 두려움은 어쩔 수가. 이게 뭐야? 바로 만주 지역의 고토를 회복하고 학계에서 그 신뢰성이 증명된 환단곡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한민족의 고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중국은 만만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일로 맞추고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며 전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었던 만큼 중국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승리하는 모습이군요. 이제 중국 측에는 병력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니 병력을 분할하고 애아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한제국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영토를 모두 합병하고 싶지만 협상 포인트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 측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역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이겼겠다. 이제 더 이상 대고려 제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고려에 대한 안보 위협은 이제 없어졌다 봐도 무방해졌습니다. 이제야말로 원래 컨셉을 살려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원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군요. 네? 근데 해외 식민지를 정복할 군인들은 어디서 징집하냐고요? 하긴 요즘같이 세대가 판을 치는 시대에 누가 군대에 입대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물며 가까운 곳도 아니고 아프리카나 인도, 남미의 전쟁을 하러 가는 일에 말입니다. 중국 송나라 마저 꺾은 대한제국은 이제 식민제국주의 확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력은 갖춰진 상태이지만 역사의 시대 게임 시스템상 경제적으로 이미 발전되어 있는 프로빈스에서 병력을 징집할 경우 프로빈스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프로빈스의 경제력도 같이 감소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식민지인 일본 땅에 대규모 징집시설을 건설하고 대량의 일본 청년들을 대한제국군으로 강제 징집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식민지 일본의 청년들은 군에 입대하기 싫어하는 대한제국의 세대를 대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카의 전장에서 전투를 합니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대 3.2 전작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진 점에 대해서 하나 말하자면 전장 역사의 시대 2에서 정복을 한번 하라면
상대국보다 군사력으로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병력이 쥐새끼 마냥 새나가 버리면 상대국 영토에서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아주 빡치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역사의 시대삼 운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간편해진 데 더불어 AI가 대신 군대를 컨트롤해주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전쟁이 전작에 비해 훨씬 수월해진 부분입니다. 정말 전작에 비해서 간편해져서 오 씨발 이게 뭐야? 너희들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하다가 대체 어딜 가는 거니? 아, 필리핀에서 반란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러면 부대 하나만 철수하면 되지 굳이 전군이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회군할 필요가 있겠니? 아오, 태평양이 넓어서 돌아오는데도 한 세월이네. 자 그럼 아시아에서 반란이 진압됐으니 아메키라 정복을 재개. 아 아시아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군요. 뭐 AI가 귀여운 찐빠를 일으키는 장면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넓어진 대한제국의 판도를 보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군요. 이제 대한제국은 세계 1등이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세계 1등 패권국까지 되었으니 여기서 영상 끝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세계 1등이 되었으면 2등을 확실하게 짓눌러서 완벽한 서열 정리를 완료하는 걸 빼먹을 수가 없지요. 세계 서열 2위를 만만히 볼 수는 없으니 일본에서 강제징용을 충분히 해주고 주크제국을 완벽히 정복하여 속국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이게 뭐야? 스바루군. 내가 무력도 지력도 정치력도 떨어지는 널 등용한 이유는 하나뿐이다. 사망회귀를 사용해라. 아무래도 세계 2위 국가를 너무 얕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카데미와 대학교를 찍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후에 각종 미래 병종들을 연구한 후에 주크 제국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오 씨발 이게 뭐야? 지금 핵을 쏜 거야? 오 씨발 스바루. 역사의 시대에 핵이 추가된 줄은 이제 알았습니다. 핵무기는 미래전쟁의 꽃이기 때문에 바로 생산해 주도록 합시다. 핵무기도 핵무기이지만 원자력 발전소라는 시설도 눈길을 끄는군요. 비록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한번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핵무기 생산 가격을 10% 깎아주고 제국 전체에서 생산력을 4%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비록 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점도 확실하니 돈이 생기는 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원자력 발전소 10단계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군요. 자 그럼 핵폭탄 제조 비용이 단돈 1원짜리 무자비한 핵폭격을 주크제국과 동맹국에 쏟아부어 연구가 완료된 미래무기들을 앞세워 주크제국을 완벽하게 정복함으로써 이제 세계의 대한제국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3편에 걸친 제국주의 국가가 된 대한제국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역사의 시대삼 첫 번째 시리즈를 찍으면서 정말 놀라운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한많았는데요. 확실히 전쟁에 AI 기능을 추가한 것은 좋았으나 AI 성능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평화 시에 AI가 자동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초반에 영토가 그다지 넓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후반에 영토도 넓어지고 5대양 6대주를 기반으로 정복전쟁을 펼칠 때에는 확실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에서나 볼 수 있던 기술 트리를 추가하여 전쟁이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닌 기술력이 중요해진 점, 또한 지나치게 불편했던 전작의 전쟁 시스템이나 경제 투자 혹은 인구 투자 지역 동화 같은 부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간소화된 부분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국주의 국가가 된 대한제국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새로운 독창적인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